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아침 분당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아까 뭐 분위기가 좀 약간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드리고 왔는데, 저의 당면한 목표는 한 15분 정도 하고 어색함만 해소하고 끝내는 걸로.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1년 함께 항상 가능한 것들 이렇게 슬로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제 제 소개 항상 하는 건데, 어머님들 아마 브로셔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브로셔는 작년 브로셔입니다. 작년 브로셔인데, 항상 브로셔 보시면은 거기 사진 보고 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또 사진 보고 저를 보신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저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장하는 강사인데, 이게 성장의 방향이 잘못돼서 옆으로 커지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래요. 한 20kg 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떤 선생님의 조교 출신이죠. 어떤 선생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선생님 조교 출신이고, 조교를 한 4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강사 5년 차, 5년 했고 이제 6년 차 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전에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은 서울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내려오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역수출한 강사다. 왜냐면 저는 여기서 고3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3을 시작했고요. 해가 갈수록 여기서 잘 되니까 사실은 서울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됐고, 강대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종종 물어봐요. 선생님, 내년도 대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난 무조건 대전은 항상 할 거다. 왜냐면 제가 시작했던 곳이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워낙 훌륭하시지만, 제가 그분들보다 조금 하나 나을 수 있는 건 애정이 있겠죠. 왜냐,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수능 등급 컷인데, 이게 예상 등급 컷이라서 제가 그냥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원래 뭐부터 봐야 되냐면 2019학년도 수능부터 봐야 돼요. 이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컷이 86컷이었는데 2019학년도 수능 어려웠다가, 그러다가 밸런스 잘 맞췄다가 2021학년도 수능, 그리고 또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가 올해 수능이 사실 컷상으로 보면은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올해 수능이 쉬웠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쉬웠어요. 분명히. 왜냐면 1등급 컷이 지금 화작은 7점 차이가 나고 엄매는 5점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요렇게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전 요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제 수능을 길게 보진 않았지만, 정말 평가원은 알 수가 없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보시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한번 혹하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2019학년도 어렵지 않았냐. 근데 이 다음에 91컷 쉽지 않았냐. 그러다 그 다음에 떨어질 거다. 다시 어렵지 않았냐. 그러다가 쉽지 않았냐. 그러면 이거보단 어려울 거다. 얼마나 설명이 명확해요. 근데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이제 컷이 나왔으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얘는 쉽다고 하고, 작년 수능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범주화를 둬서 요것과 요 사이에 어떤 수능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맞고, 다만 요 최악은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그 2019학년도 수능 때, 그 어려운 수능 때 그거 봤을 때 학생이 썼던 글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노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태양을 맨손으로 붙잡는 게 노력으로고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하늘에는 빼곡히 박힌 노란 별들이 환하게 빛나지만 별들은 하늘에 있고 제 발은 땅에 붙어있네요. 이게 어머님들 지금 막 되게, 이게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이게 사실은 2019학년도 수능 때 삼수생 글이에요. 삼수생이 수능 끝나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제 국어 3등급이 나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올린 글이고요. 작년 수능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혹시 어머님들 그 작년 수능 하면 혹시 아는 비문학 지문 있으세요? 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헤겔, 뭐 브레톤우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 풀었을 때 애들 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어 선지 이런 느낌인데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1번 정답, 2번 정답, 3번 징답, 4번 정답, 5번 정답. 이게 뭐냐면 헤겔 보기 문제 8번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 정답 4번 돼 있죠. 답도 틀렸어요. 답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였거든요. 옆에 그 작년 수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19 수능 때 수험생들은 백신을 안 맞고 집단 감염된 거라고 치면 22 수능 수험생들은 19 수능 백신을 맞고도 집단 돌파감. 요 정도 글을 쓰면 저는 개인적으로 1등급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쓰잖아요. 근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준비는 최악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저는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수능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올해 수능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작년 수능 만점자, 참고로 이 학생은 대전 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좋게도 28명 중에 이제 2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대전 아이였고요. 충남여고 아이였습니다.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설명해요. 100, 표준점수 149, 엄매. 딱 이게 이제 작년 수능 1등급, 100점 받은 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화작으로 100점 받은 학생 해서 이제 성적표 해서 147이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올해 수능도 100점짜리. 아직 성적표는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도 100점 학생이 있었고, 뭐 엄매 100이에요 라고 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화작 100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엄매 100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게, 이번에 문법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다. 근데 어쨌든 100점 받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아마 밴드에 가입하시면 밴드에 제 후기가 엄청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저랑 좀 친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보내거든요. 그냥 제가 빨리 넘길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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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연락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가 올해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적중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적중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 때 이제 배웠던 거나 했던 게 얻어 걸리면 좋게 하겠지만 저는 적중이라고 안 해요. 그냥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올해 많이 얻어 걸렸어요, 제가 비문학 40개 중에 딱 하나 찍었거든요. 저는 이제 난 찌질하게 40개 찍지 않는다. 딱 하나만 찍겠다. 근데 이거 하나 딱 찍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파이널 7주차에 수업했고 8주차에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좀 운이 요즘 좋지 않냐. 근데 어쨌든 니네가 나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같이 좀 좋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잘 얻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연계는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사실은 체감 연계를 많이 느끼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오답률 베스트 8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2개만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요 숫자 8 그리고 하나는 영역입니다.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수능에는요 베스트 8이라고 안 했어요. 작년 수능은 베스트 10을 했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베스트 15까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스트 8인 이유는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간 난이도 격차가 커졌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오답률 1위 비문학 문제가 정답률 20%잖아요. 화작은 15%거든요. 진짜 어려웠던 얘기거든요. 이건 찍어도 못 맞춘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게 만약에 작년 같았으면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률 한 40%, 50%의 문제가 12개에서 14개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베스트 10까지도 못 뽑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가 격차가 많이 컸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문학 같은 경우는 엄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답률 80% 이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학에서요. 17문제가. 그래서 격차가 좀 많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쉬운데 화작이 아까 예상 컷이 93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엄매가 89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엄매 기준이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수능 때 안전하게 1등급을 받으려면 다 맞고 요 4개만 틀려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틀리는 게 넘어가면 1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시면 우리 애가 다른 거 다 안 틀린다는 전제 하에 요렇게를 어떻게 도장 깨기 하면서 깰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 때 풀 수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엄매가 이렇고 그 다음 하나는 결국 수능 국어의 난이도는 비문학이 결정한다. 지금 다 비문학이죠. 지금 엄매 2개가 이렇게 있긴 한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엄매 중요해요. 요즘 문법 어렵게 나오는데 이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엄매가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요. 2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선택 과목화 되면서 엄매를 미뤄요, 계속.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이후에 좀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과 엄매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이것도 화작이 아니라 비문학입니다.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요것만 좀 기억해 달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보통 어머님들은 여기서부터 뭔가를 쓰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능 비문학이 어쨌든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비문학 17문제 중에서 추론화된 10문제에서 12문제를 어떻게 맞힐 거냐? 물론 올해 수능은 추론이 아닌 1대1 대응으로도 풀릴 수 있게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수능, 작년 6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돌아가서 1대1 대응으로 눈알 굴리기로 안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수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전 맨날 읽으면서 생각 좀 해.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생각하는 걸 대부분 싫어하고 떠먹여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물어봐요.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비문학 공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요것만 딱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하나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쨌든 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볼 때랑 혼자 공부할 때가 좀 나눠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시험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 생각하면서 읽기 힘들거든요. 시험 볼 땐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하든 수업을 듣든 어떤 공부를 하면 그건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둘은 분명히 말하지만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다만 요렇게 공부를 해서 시험 때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루에 한 지문씩이에요, 기출. 일단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푸는 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시험 보듯이 풀고 있을 때 애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지문당 시간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그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요즘 비문학 지문은 취향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 약한 사람은 과학기술이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시간은 의미 없고 그냥 시험 보듯이 한 지문을 풀어요. 그럼 어머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풀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채점을 해야죠. 근데 채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풀고 나서 만약에 채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분석이란 걸 할 때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에 끼워 맞춰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거예요.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지문을 좀 뜯어봐라 라는 건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아이들이요. 시험 때 시험 보듯이 비문학을 풀면 지문을 100%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못할 거예요. 맞죠? 한 50에서 많이 하면 70까지 하거나 그 정도일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애들은 보통 문제 풀고 오답하는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그 문제만 많이 풀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문제만 많이 풀어요. 그럼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요. 나는 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늘긴 느는데 잘하는 건 계속 더 잘하게 돼요. 근데 못하는 게 안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하는 걸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항상 잘하는 걸 잘하게 되고 못하는 건 계속 못하게 됩니다. 근데 쉬운 공부는 원래 중독성이 강한 법이거든요. 하루에 딱 한 지문이에요. 다른 건 문제 풀더라도 하루에 한 지문씩만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서 최대한 이해해보고 그 와중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적용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자기처럼 푸는 건데 분석할 때는 승모쌤이 첫 번째 문단은 정독해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봐야지. 두 번째 문단 요 문장은 앞에랑 연결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봐야 생각이란 걸 하게 되겠죠. 그렇게 계속 피지컬을 키우고 키워서 여기서 하던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무제한으로 놓고 지문을 차분하게 정독하는 시간을 반드시 꼭 하루에 한 지문씩만 가져봐라. 그럼 이게 누적되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얘가 가장 중요한데 채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됐죠? 두 가지를 하는데 제가 이거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1번과 3번 두 가지 채점했을 때 결과가 반드시 같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이는 분명히 반성을 할 겁니다. 아, 내가 좀 부족하니까 뭐 그때는 이제 뭐 해설을 하거나 뭐 수업을 듣거나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처음에 틀렸는데
두 번째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시간에 쫓기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풀었을 땐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하니까 틀려요. 근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없겠지 하겠지만 되게 많아요, 국어는. 특히 이제 어머님들 하나만 제가 여쭤볼까요? 혹시 수능 전날 혹시 이제 뭐 보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수능 전날에 애들이 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딱 수능 전날. 기분이 좀 우울할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우울할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이제 시간을 먼 미래로 돌려서 뭐 생각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내년 수능 전날에 애가 혹시 방에 혼자 있다면 문을 한번 조용히 열어보세요. 제가 표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애들 다 뭐 하고 있냐면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애들은 웃고 있을까요? 뭐 내일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수능은 끝나야 그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웃는 거냐면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은 원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면 해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탈한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해탈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웃잖아요. 그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갑자기 1년 내내 국어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유 없는 자신감이 차올라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내일 수능 막 100점 맞으면 어떡하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누굴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진짜예요. 갑자기 이유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생각을 했더니 틀리는 거잖아요. 수능 때는 이렇게 틀려요. 평상시에는요. 별 생각 없이 답을 찍거든요. 수능 때 되면 긴장도 되죠. 그 와중에 평상시와 다르게 욕심이 아주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야망이 가득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던 걸. 근데 그 생각의 끝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사고의 오류기 때문에 공부를 요렇게 딱 하루에 한 지문씩만 하면 돼요. 다만 아이들이 이렇게 모으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누가 모아줄까요? 제가 모으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류를 계속 고쳐가는 식으로 해야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제가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건데 그냥 말씀드리지만 저도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어요. 이건 그냥 공부할 때 한번 해보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커리 얘기할 딱 단어 하나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경험치. 전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전체 3년 동안 국어를 틀린 개수가 5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역도선수 출신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역도선수 출신인데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때까지 하루에 독후감을 하루에 맨날 하나씩 쓰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안 쓰면 막 때리고 그때는 막 때릴 때니까. 그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도 그때는 아빠를 참 미워했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국어를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우리 책부터 읽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고3인데. 제가 한 가지 장담드릴 수 있는 건 지문 읽기의 경험치를 1년 내내 많이 키워드릴 거예요. 실력이 늘게끔 그냥.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만 시즌 1, 2, 3 있는데 커리가 없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름만 좀 바꿔보려고. 원래는 독서 PT라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이름만 아직 안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치를 계속 키워간다라는 과정이고요. 문학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올해 수능 총 17문항 중 80% 이하 문항이 엄매 기준으로는 없고 화작 기준으로 2개 있었다. 그럼 어머니들이죠. 아유 문학 안 해도 되겠네. 큰일 나죠. 왜요? 이래놓고 문학 하나 틀리면 치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학이 내년에 이렇게 쉬울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문학에서 공통감은 매우 중요해요. 어머님도 혹시 아이들 문학 뭘로 풀까요? 감으로 풀어요.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학은 감으로 안 풀면 큰일 나요. 감으로 푸는 거예요. 그 감이 선천적인 감이 아니잖아요. 내신 하면서 쌓아진 예를 들어 윤동주 하면 반성이야.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만든 감이죠. 근데 그 17문제 중에 분명히 2-3문제는 감으로 안 돼요.
그 이유가 뻔할 수 있는 걸 뻔하지 않게 물어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요즘 선택지 길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아까는 비문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문 읽기의 경험치를 키워주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문학은 요거 하나, 선지 판단의 경험치를 누적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감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선택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 선택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선지 판단의 사고를 시험장에서 처음 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에 해본 거야. 나는 이런 판단을 해봤어. 근데 시험장에서 본 거야. 그럼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만 계속 누적을 시킵니다. 간단해요. 제 수업은. 경험치 누적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사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러면 이렇게 딱 결정이 돼 있고요. 뭐 브로셔에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중에 또 브로셔는 이제 작년 거라서 아마 내년에 제가 이제 새로 만들 거예요. 올해 거를.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문법. 올해 35번, 39번이에요. 혹시 만약에 올해 엄매에서 좀 틀린 애가 있다면 물어보시면 돼요. 문법 뭐 틀렸니? 라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혹시 좀 이제 말을 하고 싶으시면 아이한테 35번, 39번 틀렸지?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왜냐면 오답률 2위, 3위예요. 25%, 35% 정답률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문법은 좀 개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해요.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그렇죠. 인강을 듣든 수업을 듣든 개념 공부하죠. 그럼 문제 풀잖아요.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이 답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알았어야 하는지 재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얘를 안 합니다. 왜요? 쉬운 공부는 중독성이 강하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시킬 거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 개념학습과 관련된 게 개념이해득 언어고 얘것과 관련된 게 결승선 엄매가 될 텐데 이것들은 현장 수강생들은 전부 다 제가 영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주는데 다만 영상으로 주면 또 애들이 안 보잖아요. 그 밴드에는 제 조교들이 상주에 있어요. 안 보면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한 2번쯤 누적이 되면 제가 불러요. 왜 안 봐? 이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볼게요 하고 가요. 네, 이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화작도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합리화 논리작, 결승선 화작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2개까지 찍으려고 노력은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요건 아마 그냥 문제풀이로 대체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만 점 기억하시면 돼요. 애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국어는 76점 만점이 아닙니다. 100점이 만점입니다. 근데 선택 과목을 계속 미뤄요, 공부를. 그래서 문제가 돼요.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간표입니다. 대전은 4시, 7시 뭐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혹시 국어 상담이나 궁금하시면 연락처 아마 브로셔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6298970 웬만하면 학습전당은 메인 조교보단 저한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메인 조교한테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메인 조교가 근로자잖아요. 요즘 휴가기 때문에 만약에 외적으로 연락 오면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 동생이라 그래요. 혈연이기 때문에 메인 조교가 제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빠 왜 이렇게 연락 와? 오빠가 좀 받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제가 사실 짧게 끝내드리려고 그래서 20분 만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깊게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